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모따TV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학 박사인 정균승 박사님이 쓰신 프로슈머 마케팅입니다. 제1장 고정관념과 포로들, 2장 경제 현장에 부는 변화와 바람, 3장 그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4장 달라지는 소비문화, 5장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고정관념의 포로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각자 눈높이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은 신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통해서인데, 마음속에 갖는 인식의 눈이 어떤지에 따라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고 성품과 운명은 달라집니다.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한 결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생각의 틀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현실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면 각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내가 선장이라면 시대의 변화라는 등대 앞에서 방향을 바꾸어 가시겠어요? 아니면 가던 길을 그대로 고수하시겠어요? 변화는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변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80년대는 기계와 자동화, 디지털화로 블루칼라, 90년대는 화이트칼라, 사라져가는 평생 직장, 21세기의 직장의 종말이 현실화되는 시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제 현장에 부는 변화와 바람. 무너지는 직장 신화, 탈직장화의 시작으로 스스로 고용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1인 기업가, 프리랜서, 프리에이전트, 창업, 소호,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 사업 속출로 직장 지상주의의 패러다임이 서서히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낙관적인 현실주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역경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을 지녀야 하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자영업을 한다는 것도 불안하죠. 누구나 생각하는 자영업의 세계는 늘 경쟁이 치열합니다. 위험 부담도 많고 자금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규모 창업의 성공 확률이 10%도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 설령 번다고 해도 5년 후에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무엇을 꿈꾸시나요?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는다면 내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꿈을 잊은 사람은 미래가 없고 꿈을 포기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듯이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우리 인생도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서둘러도 안 됩니다. 40대는 자신감의 얼굴과 두려움의 얼굴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나이라고 하는데요. 바꿀 필요가 있다면 속부터, 뿌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순간 돈이 없다면 거센 파도가 밀려 침몰할 위기에 구명보트가 없어서 절박한 상황에 몰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을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도움을 주려고 해도 당장 돈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안정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돈은 더러운 것이 될 수 있고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은 단순 소득에서 옵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 크기가 결정되는 소득으로 시간당 보수라고 하는데, 시간당 보수가 높은 전문직일수록 고소득자이며 단순 노무직일수록 저소득자가 일이 없으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로 부를 축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통 30년을 벌어서 60년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돈 버는 방식이 어떨까요? 바로 복제 소득에서 법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오너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파워를 지닌 시스템을 통해 일을 복제해서 부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업 활동이나 책을 저술한 저자들이나 음반을 낸 가수들, 책이나 음원을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인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고객을 통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지닌 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무척 힘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돈 버는 방식은 접근 방법부터 차이가 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 버는 방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복제소득을 통해 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땅이라는 시스템을 가진 주인과 노동력을 판 일꾼들이 있었죠. 산업사회에서는 회사라는 시스템을 가진 사장과 노동력을 판 노동자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의 출현에 따른 열린 기회도 있습니다. 현실 공간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혁명, 인터넷은 공기처럼 필수품이고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디지털 사회의 생존 법칙은 쥐고 있는 것이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가게를 열고 손님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숨어있는 고객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지요. 디지털이 미래를 바꿉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된 형태로 유통 부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인 흐름이며 전통적인 중간 유통 단계의 사람들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온라인 중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 방식이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소비자를 잡아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시간을 쓰기보다는 시간 절약을 위해 돈을 씁니다. 부자는 항상 시간 절약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쇼핑 문화가 달라졌지요. 온라인 시장은 광고를 통해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포인트를 적립하고 캐시백을 받는 마케팅 전략을 씁니다. 말 그대로 캐시백 전성시대인데 온라인 쇼핑은 시간 제약에서 자유롭고 누적하고 적립하고 마일리지를 포인트하고 캐시백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서 고객 관리와 깊은 관련이 있고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 전략입니다. 이제 소비도 그룹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제휴된 가맹점들과 제휴해서 포인트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공동 구매 방식으로 뭉친 소비자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미래의 소비자들은 개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미미한 캐시백을 받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룹으로 똘똘 뭉쳐서 강력한 캐시백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프로슈머란 생산자는 돈을 버는 경제 주체고 소비자는 돈을 쓰는 경제 주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개념의 소비자가 출현해서 캐시백을 통해 지출액을 일정 비율 되돌려 받는 방식의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돈 쓰는 소비 활동이 돈 버는 생산 활동의 일부가 되는 독특한 경제 활동이 나타나는데 이런 방식이 바로 프로슈머입니다.
돈을 쓰는 소비 활동과 돈 버는 생산 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경제 주체. 1980년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 21세기 소비자를 지칭해서 소비로 돈이 들어오는 적극적인 소비자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돈 쓰는 주체가 아니라 소비 자체를 소득 원천이 되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소비자 혁명을 이끄는 주체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제 소득을 올리기에 최적 환경은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피라미드 판매,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사한 방식의 다단계 판매나 불법 피라미드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피라미드는 회원가입 시 가입비를 요구합니다. 물품 구매를 의무화해서 대부분이 고가품으로 반복 구매가 어려운 내구성 소비재들입니다. 회사에서 규정한 일정 수준의 매출을 위해 회원을 끌어들여서 결국 사람 장사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단계 판매는 문자 그대로 판매 사업으로 제품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일정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실적을 내기 위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무리수가 따르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단계 판매를 피라미드 판매와 동일시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 판매와 다른 점이 판매 사업이 아니라 교육 사업이라는 겁니다. 교육이라 함은 소비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여서 좀 전의 소비 습관을 바꿔 자가 소비와 반복 구매를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구정 광고를 통해서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을 가지 않아도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네트워크 쇼핑몰을 통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품목들을 구비하고 반복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활 필수품을 비롯한 최소 수백 가지 이상 반복 구매가 가능한 제품군이 온라인상에 존재하고 물류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여야 합니다. 앞으로 업계의 향방은 어떤 회사가 자가 소비와 반복 구매 그리고 구정 광고를 경제적인 가치를 대중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우열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1990년대 초 한국에 최초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피라미드라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피라미드 판매와 같은 것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피라미드 판매의 수입 원천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요. 피라미드는 단기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가입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건전한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피라미드 같은 불법적인 비윤리적인 조직을 몰아내도록 정부와 정책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파는 사업이 아니라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여서 필요한 만큼 소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자신과 같은 소비자 회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수입의 핵심은 구정 광고를 통해 자가 소비하는 소비자 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팔겠다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반드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실행에 옮기는 애용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좋아서 자가 소비와 반복 구매를 하는 애용자 클럽을 만드는 전략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선택 기준은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불안해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데 우선 합리적인 보상 플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순이 아니라 노력순의 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늦게 참가해도 얼마든지 수입 역전이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갖춘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가 소비를 통한 반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한 기하급수적인 정보 복제가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가 회사와 사업자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5장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 마케팅.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룹 캐시백의 방식으로 되돌려받는 보상 전략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쭉 유통 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변화해 왔는데 광고비와 중간 마진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잉여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상거래 행위에서 중간 상인과 광고 업주들에게 들어가던 몫이 구매 당사자의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셈인데요. 지출이 원천이 되는 소비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21세기형 소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혁명이 달라지는 소비 문화라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온라인 유통의 큰 흐름은 각기 흩어져 있는 쇼핑몰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주문 통합 서비스 방식이 주도할 것이고, 모든 제품을 방 안에서 편안하게 원스톱으로 구매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통합 쇼핑몰 자체가 바로 나의 쇼핑몰이자 나의 웹사이트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고, 써보니까 좋아서 자가 소비도 하고 구정 광고를 통해서 동시에 병행하는 프로슈머로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가 일어나게 그냥 말로 홍보만 했을 뿐인데, 그들을 통해 내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소비까지 할 수 있는 연쇄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복제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때 나는 사업가로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역량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정보를 전달하면 나로부터 시작된 소비자 네트워크 규모는 점점 커지고, 그룹 전체 매출 실적에 비례해서 캐시백으로 받는 수입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수입 증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기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투자에 비해 보잘것없는 수입만 생깁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속되는 이 과정을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인 수입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메칼프의 법칙이라 하는데, 네트워크 가치는 이용자 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의 일종의 경험 법칙입니다. 단기간 성공한다는 말은 절대로 왜곡되고 과장된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꾸준히 관리하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정도 마케팅을 지향하는 장기적으로 보면 최선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와 신념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슈머 마케팅에 임하는 기본 정신은 그릇이 커야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자본도 필요 없고 점포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의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투자한 게 없으니까 포기도 그만큼 쉽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각보다 돈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만한 비전이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먼저 투자해야만 결실이 맺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리더로서 갖출 자질과 소양이 없으면 절대로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 네트워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나무는 뿌리 내림 작업만 3, 4년이 걸린다고 하죠. 땅속 깊게 뿌리 내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대나무이지만 태풍에서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시련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대나무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프로슈머 마케팅의 성공 전략을 보면 일단 3가지, 부업으로 시작하기, 자기 사업으로 참가하기, 평생 직업으로 도전하기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부업으로 시작하기를 보면 부업으로 프로슈머 사업을 선택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업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은 자투리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매일 투자하는 2시간이 5년 후에는 나의 미래를 바꾸는 값진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참가하기. 이 사업은 단기간 승부를 내는 비즈니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아무리 처음에 열심히 노력해도 즉각적으로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대개 한참 뒤에 그에 걸맞는 보상이 들어옵니다. 투자의 원리, 보상의 원리이기도 한데 내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 열정과 시간을 바쳐서 비즈니스에 대한 식견과 안목을 넓히고 네트워크 질을 높이는데 전력 투구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평생 직업으로 도전하기.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자유 실현의 의지를 몸소 보여주고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뚜렷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활동합니다. 이 사업은 판매 사업이 아니라 교육 사업이라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인간관계, 리더십, 자기개발 분야 책을 읽고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어야 큰 리더가 됩니다. 이 같은 안목이 없으면 마케팅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기는 어렵고 파트너들이 돈벌이를 위한 판매 사원인 것처럼 전락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프로슈머 마케팅은 어느 단계만 이르면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부자가 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트워크 규모가 커지면 활발히 운영될수록 또 다른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프런티어 정신을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프로슈머들의 7가지 습관을 살펴보면 올바른 성품을 갖춰야 합니다. 또 전문가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하고 21세기형 리더십을 갖춰야 하고 목표와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승승정신을 투철하게 해야 하고 박수와 칭찬과 미소를 매일 실천하며 습관화해야 합니다. 또 자신을 잘 연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도와주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상 존재하는 수많은 비즈니스 가운데에서 먼저 남을 성심껏 도와주어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비즈니스가 바로 프로슈머 마케팅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존재하죠. 사라지는 직업, 떠오르는 직업, 직업이 개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와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의 주체는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살아야 합니다. 프로슈머 마케팅도 성공하는 사람보다 성공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 사업도 그렇죠. 네트워크 사업도 그렇고 비즈니스 세계의 성공 확률은 대략 10% 수준입니다.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꾸준히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비즈니스도 절대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로슈머 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안전하고 튼튼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 역량 있는 스폰서와 파트너들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프로슈머 마케팅은 디지털 시대가 선사한 새로운 기회들 가운데에서 하나로 그 기회는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려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기회입니다.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제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5년 후, 10년 후의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꾼다면 지금 준비하세요. 이상 못다트리비 아따였습니다. 감사합니다.